커피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리는 L카페 양 사장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커피 선물 시장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환율마저 도와주지 않는 상태죠. 앞으로 커피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은 기정사실로 봐야 될 텐데 작년부터 생두 가격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른 상태예요. 작년 말부터 시작을 해서 커피 로스팅을 하는 업체들이 납품 가격을 올리기 시작을 하는 흐름이 있고요. 최종적으로 납품 단가가 지금 2,0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 올린 상태지만 지금 생두 가격의 상승폭을 봤을 때 최종적으로 약 10,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될 정도로 전체적으로 원가 상승이 상당히 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와 더불어 기존에는 로스팅 업체에서 그 원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억누르고 있었는데 생두 가격이 일시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고 이런 가격 오르는 현상이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커피 생산량이라든지 전 세계적인 커피 생산량, 환율이 단기적으로 안정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국내 정세,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이번 주에 중국에서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서 이제 나스닥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 있던 투자자분들이 이탈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금들이 선물 시장 쪽, 특히 요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커피 시장으로 들어올 거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단기적으로 커피 지수는 좀 더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 상반기에는 원두 도매 가격들이 한 3,4천 원 정도씩은 기본적으로 오르지 않을까 싶고,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가격이 오른다고 했을 때 하반기에 한 번 더 가격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좋지 못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이 여파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커피 가격도 이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뉴스에서는 커피 가격이 올랐다 하지만 실질적인 소비자 가격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던 게 아까 말했다시피 로스팅 업체들이 가격을 홀딩을 하면서 가격이 안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이제 원두 가격, 도매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최종 소비자들한테 판매되는 커피 음료 가격도 영향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작년 말 올 초부터 프랜차이즈들부터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데서 200원에서 500원 사이 정도 가격 인상에 대한 발표가 있고요. 다만 지금 저가 커피 같은 경우들이 상당히 고민이 되는 시점에 오긴 했어요. 본사에서 가맹점에 납품하는 납품 가격은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가맹점에서는 판매 가격을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죠. 왜냐? 저가 커피 옆에 저가 커피, 그 옆에 또 저가 커피 연달아 있다 보니까 가격을 올려서 먼저 죽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말라 죽을 것이냐, 기점에 있는 거죠. 어쨌든 이쪽이 되든 저쪽이 되든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을 할지에 대해서는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동안 엄청난 속도로 매장들이 개설이 됐잖아요. 이제는 매장이 축소가 되는 시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카페 창업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상황을 잘 고려를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지금 창업을 섣부르게 했다가는 지금 이 고물가와 안 좋은 국내 정세, 국제 정세, 그리고 경기도 안 좋죠. 그래서 소비시장 정세까지 다 같이 경험을 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창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처음 게시물부터 좋지 못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 와중에서도 생존,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좀 더 좋은 품질의 커피를 소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드린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하고요. 아마
그 전체적인 시장의 트렌드는 저가 커피에서는 한번 시장의 정리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기존에 어정쩡한 포지션에 있었던 하이 커머셜 정도라든지 그리고 개인샵들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품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요. 최근 저도 매장에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소비자들이 예전처럼 단순한 공간의 소비나 사진을 찍기 위한 소비가 아닌 상당히 실용적인 소비 쪽으로 넘어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불한 만큼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상품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전에는 약간 돈을 쓸 수 있는 사정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내가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 제품으로서 만족을 시키지 못하면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왔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 관리와 서비스의 품질 관리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신경이 쓰이는 부분일 거라고 보고요. 아니면 가성비로 가야 되는데 가성비 시장이 아까 말한 대로 인건비, 임대료 거기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커피 원가 상승 이 부분을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가기 좀 어려운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도 말을 했던 게 있는데 무한 리필이라든지 그리고 저가 시장이 그 창궐을 하는 시기에는 그 제품의 원가가 떨어졌을 때 한때 유행했던 연어 무한 리필, 킹크랩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유행을 탔잖아요. 그 시점이 최저가를 쳤을 시점이에요. 가격이 최저가를 쳤을 때 연어 프랜차이즈들이 득세를 했고요. 킹크랩 같은 경우도 가격이 최저가를 쳤을 때 킹크랩 프랜차이즈들이 성황을 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커피 같은 경우도 저가 프랜차이즈들이 어마무시하게 성장한 시점을 보면 커피 지수가 90센트까지 파운드당 90센트까지 떨어졌던 시점인데 지금은 커피 선물 지수가 350을 넘었어요. 그때 프랜차이즈들이 막 생겨서 커지던 때에 비해서 진짜 선물 시장 가격이 3배 이상 오른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한 프랜차이즈들은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규모의 경제를 이룬 프랜차이즈들 같은 경우도 수익성 개선, 본사 말고 가맹점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고민이 참 많을 거라고 봐요. 지금은 가맹점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나오기 참 힘든 시점이니까 카페 창업을 하시는 분들 이 부분 고려를 하시고 창업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새해에도 재미있는 그리고 맛있는 커피 즐기시길 바라고요.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